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입니다. 오. 이 영화는 우선 색감이 정말 예쁜 영화예요. 프랑스 맞아요. 영화고 실뱅 쇼멜 감독이 만든 오, 발음 2000 어렵다. 네, 실뱅 그냥 쇼멜. 그대로 한국어로 발음해서 실뱅 쇼멜. 쇼메. 2014년작 작품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은 실어증을 앓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말을 못하는 주인공인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래서 두 이모가 키워주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데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청년 정도의 나이대예요. 근데 피아노를 치는 거를 좋아하는데 아직 그렇게 성공하진 네,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성공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모들 압박에 치는 건지 정말 좋아서 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 게 이 피아노 위에 항상 통영 꿀빵같이 생긴 디저트를 표현 되게 정확하다. 통영 꿀빵. 우리나라에선 딱 오. 통영 꿀빵같이 생긴 딱 그 디저트거든요. 네. 불어로는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고. 뭔가 되게 어려운 이름일 것 같아. 그 디저트를 피아노 위에 쭉 줄지어서 얹어놓고 하나씩 먹으면서 피아노를 쳐요. 아하. 근데 다 먹으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먹기 위해 치는 건지 정말 이게 재밌어서 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말을 또 안 하니까 네, 더욱 그-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표정도 변화가 거의 없어서 좀 사는데 의미 없다라는 느낌을 되게 받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폴이라는 청년이 우연히 같은 건물에 사는 프루스트 아주머니의 집에 가게 됩니다. 마담 프루스트. 네, 그 집은 무성한 정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 하나만 열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인데. 그냥 빌라인데 안에는 정원이고 채소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법으로 따지면. 농지가 아닌데. 네. 아, 화초를 좀 많이 기르시는 분이다. 네, 또 거기서 재배까지 하니까 그 레벨이 아닌가 보지. 그 레벨이 아니에요. 여기는 거의 뭐 근데 동화 속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더 뭔가 건물에 이런 곳이 있구나. 초록초록한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거기가 바로 이 영화 제목에서도 쓰인 프루스트의 정원이라는 장소예요. 비밀 정원. 네. 근데 이 장소에는 비밀이 있는데 여길 찾는 사람들이 그냥 줄지어서 앉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왜 왔나 싶잖아요. 뭘까요? 그 사람들이- 화초가게인가요? 저도 처음에 채소를 판매하나 했어요. 불법으로 키워서. 근데 여기 찾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기억 못하는 예전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추억을 다시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프루스트 아주머니가 준 홍차와 마들렌을 먹으면 최면 상태처럼 빠지고 추억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도 거기서 이걸 먹어서 아기 때 기억을 이제 되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최면술사. 일종의 클리닉인 거죠. 홍차하고 마들렌을 먹으면. 어.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신 그 아기였을 때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모습이 이제 눈앞에 그려지니까 이제 폴은 너무 기쁜 거예요. 어릴 적 기억이어서 잊고 있었는데 프로스트가 그거를 끄집어 내준 거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설정이잖아요. 이 마들렌과 홍차라는 것 자체가 마르셀 프로스트의 엄청 긴 자전 소설 있잖아요. 잃어버린 시간을 시간을 찾아서 다들 알고는 있지만 읽어보지 읽어보지는 않은 않았다는 총조세 같은 책이야. 파리크라상 가면은 마들렌 팔 때 앞에 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렇게 아. 써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정말요? 써있어? 네. 그래서 이게 마들렌이 그 소설에서도 아. 주인공이 중요한 소재군요. 야. 마들렌을 홍차에 찍어 먹는 순간 잊고 있었던 예전 기억을 떠올리거든요. 아, 요런 코드를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고 맛있게 사 그냥- 먹었죠, 저희는. 이 영화도 전혀 몰랐네요. 그런 게 있는 줄. 아. 그런 코드가 왜냐면 그 총연세도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도 어느 시점에 보라고 해서 보기는 볼 수도 있어.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도 까먹어요. 어떻게 열한 기억이 안 번을. 있어요.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이 마들렌이 아닐까 그렇지. 싶어요. 그래서 그럼 나들렌만 남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마들렌은 되게 추억을 상징하는 네. 상징적인 음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먹었을 때 내가 기억 못하는 안 좋은 기억을 마주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기억도 아, 있죠. 그렇네. 뭐 복불복이야. 좋은 건 아니니까. 폴은 되게 여러 번 먹어요. 호기심 많은 친구네. 뭐지? 그거 아니에요? 중독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맛이 위험한데? 좋았어요. 처음에 아.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그때 기억이 너무 행복했으니까 한 번 더 먹고 하거든요. 마약이네 그거. 어. 진짜. 향 정신성 자꾸 마들렌인데. 글로 가는데.
네. 네,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안 좋은 기억도 역시 많나요. 그렇겠죠, 역시. 가정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든지, 아, 정말 무서운 표정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기억을 좋은 맞아요. 기억만 있는 건 애써 아니지. 바래진 기억이 다시 네. 살아나 버리는 거죠.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좋았을 기억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전개는 이미 영화가 시작될 때 암시가 돼요. 처음부터 이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이 인용이 돼서 그 글자가 딱 나오거든요. 영화가 시작될 때. 네. 근데 그 말이 이거예요.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 이렇게 글자를 내보낸 다음에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폴이 어쨌든 진정제를 잡을 때도 있고 독약을 잡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영화에 쭉 담겨요.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네. 이 폴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싶은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는 우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움. 엄청 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안 좋은 기억도 같이 마주하고, 살아나는. 네, 좋은 기억도 마주하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마주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 몸에 대한 기억을 마주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도 분명히 포옹이나 악수, 누군가의 온기처럼 진정대가 되는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그냥 독약처럼 생각할수록 쓴 기억들도 있잖아요. 있지. 있죠. 굳이 그걸 왜 기억해야 돼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인사이드 아웃인데? 그러네요. 인사이드 아웃 자꾸 생각나는데? 다른 작품 좋은 작품이네요. 네, 아무튼, 네네. 근데 지난번에 작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런 기억을 굳이 우리가 박상현 말해야, 작가님이? 네, 네. 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우리가 발화하지 않으면 어차피 사라져버릴 이야기니까 우리가 꼭 말해야 된다.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들이라도. 직면하고 한 번쯤은 소리내서 얘기를 해보는 경험.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어쩌면 진짜 현실이다라고 말씀해줬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바뀌는 게 있다면은 겉으로 보기에 되게 아무것도 안 사는 듯 고요해 보였던 그런 연못에 뭔가 수면 아래서 움직이는 게 딱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비유가 이 프루스트 아주머니의 비유랑 같아요. 그 프루스트 아주머니가 모든 기억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억을 잃어버린 폴의 상태는 지금 그냥 잔잔한 연못이래요. 근데 그 연못에 낚싯바늘과 미끼를 던져야지 수면 아래 것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미끼. 사는 게 네. 아니라고. 마들렌이었나요? 그게? 네, 그 낚싯바늘이 마들렌과 홍차였던 거죠. 네. 근데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낚싯바늘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뭔가 지금 이렇게 딱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작용을 하는 불러일으킬 수 그런 있는. 작은 계기. 네. 네, 저는 그게 아마 이 책 말하는 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영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둘 다 같은 결이 있다면 우리의 기억은 안녕한지 행복한지 좀 물어보는 콘텐츠가 아닐까 싶어서 좀 닿아서 기억이 딱 났던 영화가 아닐까 네. 싶어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이어도 그 의미가 새로 새겨지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어. 예를 들어 되게 심플하게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왜소했어요. 지금도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정말 작았고 고등학교 때 한 20cm 컸거든요, 진짜로. 아, 근데 지금도 큰 키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그전에 작았겠어.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들이 받는 있었죠. 혹은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신체적인 조건들이 못했다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그때 그 힘들고 슬펐던 기억들, 막 그런 아픈 경험들로만 남겨놓느냐, 아니면 그걸 끄집어내서 또 거기서 내가 새로운, 그랬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었다거나 볼 수 있었던 다른 게 있었다거나 라는 걸 덧입히느냐는 되게 다른 거고, 그 덧입히는 과정들, 계속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게 어쩌면 낚시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낚싯바늘 비유가 정말 재미있네요. 약간 그쵸. 처음으로 이제 조용한 문에다 대고 노크를 딱 똑똑 해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이제 잠들어 있는 애들을 깨워서 이제 다시 마주하는 게 그 노크 처음 할 때가 약간 되게 긴장될 것 같아요.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치,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지. 굳이 문 닫아놨던 문을 다시 내가 여는 거를 나 모르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건데 다시 무선잡이 열고 열어야 되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 그거 되게 같기도 용기예요. 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스포를 하자면 이 영화 자체가 이제 동화 같은 분위기예요. 결론은 해피엔딩인데 나쁜 기억도 계속 이제 다른 기억과 용기를 있게 마주서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
그게 나쁜 기억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폴이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 들을수록 인사이 나오시네요. 같이 어린이 보세요. 버전, 네, 어린 같이 버전. 보세요. 아니, 왜 인사이드 아웃도 완전히 성인들을 위한 만화였지. 그러니까요. 아무튼. 책플릭스